안녕하세요. 강사 송정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쇼핑몰 프로젝트 두 번째 파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상품 진열에 대해서 상품 리스트를 뿌려주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상품을 선택했을 때 상세 설명에 관련해서 자, 일단 거기까지 수업을 나갔었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파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로그인이라든가 회원가입 또는 이제 로그인을 한 후에 대한 이제 회원 인증 처리에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사항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을 열어 주시면요. 자, 이와 같이 이제 메인 페이지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맨 상단에 보시면은 이미 include tab.jsp라고 해서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제 수업했던 것과 같이 자, 공통 파일을 이렇게 매번 블록에 해놨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장바구니라든가 또는 이제 주문 리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로그아웃, 로그인, 그 다음에 도움말.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메뉴를 통해서 공통 메뉴 사항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커먼이라는 폴더 안에서 계속 같은 페이지, 일단 뭐 여러 페이지가 같은 공통 파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불러오기로 사용을 했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상단 메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자, 이미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 여기 보시면은 로그인과 로그아웃이 같은 메뉴에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처음에는 이제 로그인 기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아웃 메뉴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회원 인증이 된 후에, 확인이 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건문 처리를 해주시면 뭐 금방 해결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로그인을 해야지만 쇼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로그인을 해서 회원 가입을 하거나 로그인을 해서 쇼핑을 하게 되면은 그 회원에 관해서 좀 더 어떤 포인트를 누적해 준다든가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에서 보통 이제 쇼핑몰에서도 회원제로 많이 운영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굳이 컨셉에서 뭐 회원이 아닐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굳이 이제 로그인이나 이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이제 로그인 처리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을 하기 위한 거겠죠. 물론 예전처럼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끔 항목을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최소한의 정보를 가져다가 우리가 이제 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마케팅의 척도라든가 그런 기준을 삼는 데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외국 해외 사이트 같은 데 보시면은 해외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뭐 아이디랑 뭐 이메일이라든가 이제 패스워드 뭐 그 3가지 정도 선에서 이제 입력을 받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이메일 정도밖에는 사실 없죠. 자,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그 회원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수집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뭐 여러분들 여러 사이트에 가입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회원 가입할 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은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이트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하지만 이제 그 정보들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절대 입력받지 못하게 돼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법안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회원 가입 페이지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하시기보다는 뭐 현재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게 뭐 항목이라든가 그런 컨셉들은 좀 맞춰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요 상단에 있는 요 파일이죠. 이제 요 부분, 자, 요 내용이 조금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일단 처음부터 우리가 조건문을 써가지고 뭐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게 한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로그인이 완성이 돼야 이제 거기에 따른 정보를 우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세션 정보, 그 세션 정보를 가지고 세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상단 메뉴의 모양이 좀 바뀔 수 있게 자, 그렇게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요 메뉴를 뭐 정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여러분들이 해주실 것은 회원 가입에 관련된 아무래도 이제 뭐 이미 뭐 회원 가입이 되어 있다라는 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처음 이제 그 로그인 아직 회원이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회원 가입 처리를 해주는 것이 일단은 가장 먼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메뉴 중에 사인인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사인인은 일단 로그인이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여기에다가 따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이라는 메뉴를 만드셔도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로그인이라는 메뉴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로그인을 할 것인지, 아이디랑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할 것인지, 없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든가. 자, 보통 여기에서 갈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직접 회원가입이라는 메뉴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사인인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이제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사항을 해줄 수 있게, 자,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사인인이라고 하는 요 메뉴에 좀 링크를 좀 걸어 줄게요. 어차피 요청을 해야 되니까, 그쵸? 자, 우리가 그 서버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서 서버에게 사인인이라는 요청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제가 샘플로 나눠드린 그 비어있는 파일이 아니죠. 여기서는 바로 우리가 이제 작업하던 그 파일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아무래도 이제 파트 2라고 해서 조금 이제 제가 좀 공백이 조금 이제 길었었는데 혹시 그 전에 작업했던 소스 잘 준비되셨으면은 일단은 찾아가시는데 어디로 찾아가셔야 될까요? web-inf 폴더 안에 커먼, 아무래도 요 상단에 있는 요 파일에 접근을 해야 되니까 커먼 폴더에 include tab.jsp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파일의 내용 중에 사인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자, 이 사인인에다가 이제 링크를 이제 걸어서 서버에게 요청을 하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나 지금 로그인 할래 라는 요청을 보내주시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요청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기 나름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저랑 똑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는 저는 요렇게 한번 명령어를 자,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그인 폼 액션이라는 요청을 한번 보내볼게요. 자, 이와 같이 액션이라는 요청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이제 스프링 서블릿을 이제 통과를 하겠죠. 디스패처 서블릿을 통과해서 스프링을 이제 통해서 이제 뭔가 처리를 할 텐데, 그때 들어가는 요청이 로그인 폼이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로그인 창을 보여달라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이 예전에 PPT 자료를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로그인 폼은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이 로그인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게, 그래서 사인인이라는 요 메뉴를 클릭했을 때 로그인과 그 다음에 리셋,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회원가입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직은 우리가 뭐 지금 처음 만드는 입장에서 당연히 뭐 회원에 대한 정보는 없을 테니까, 물론 미리 이제 회원 정보를 몇 개를 넣어 놓고 테스트를 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이 더 급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 이제 회원을 가입을 시켜야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이제 로그인 처리도 해 볼 수 있을 테니까 일단 회원 가입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폼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요 폼은 뭐 여러분들이 따로 만드신 디자인이 있으면은 그대로 만드시면 되고, 아니면 제가 나눠드린 샘플 소스 있죠. 거기에서 그냥 페이지를 복사를 해 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 페이지 소스를 좀 복사를 좀 해볼까요? 자, 제가 나눠드린 소스에 보시면은 이제 그 안에 웹 컨텐트라는 폴더로 가셔가지고, 자, web-inf 폴더 안에 JSP 폴더로 가시면 되겠죠. JSP 폴더 안에 보면 거기에 OAuth라고 해서 사용자 인증에 관련한 그런 소스들만 처리하기 위해서 폴더화 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자, 바로 login.jsp라는 페이지가 있죠. 그래서 일단 디자인하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요 페이지를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요걸 가져다가 쓰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복사해서 같은 위치에다가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아직 OAuth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덴티케이션의 약자를 써가지고 이제 OAuth라는 폴더를 아직은 안 만들었는데, 자, 지금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eb-inf 폴더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자, 폴더, 새 폴더를 new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이름은 OAuth라고. 자, 원래 오덴티케이션의 이제 약자로서 이제 짧게 OAuth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복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login.jsp가 복사가 되어 왔습니다. 자, 뭐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똑같이 뭐 다른 쪽으로 그 디자인을 뭐 따로 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뭐 공통 파일은 이미 위에서 인클루드가 다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 소스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login.jsp가 일단 보여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자, 아까 sign in이라는 메뉴를 선택했을 때, 자, 잠깐,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컨트롤 F11, index.html에서 해야죠. 컨트롤 F11. 자, 지금 이제 방금 여러분들이 복사해온 login.jsp는, 자, 메인 페이지에서 상단에 있는 sign in이라는 메뉴를 클릭했을 때, 바로 보여져야 되는, 그쵸? 바로 보여줘야 되는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지도 준비됐겠다. 자, 일단 제가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한번 먼저 발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인 이제 이미 링크가 걸려 있죠. 자, 이제 요걸 통해서 그 스프링에게 요청을 보냈을 때, 자, 아까 우리가 복사해 놓은 login.jsp가 이제 여기에 보여지는 아까 PPT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화면이 보여지게끔 한번 먼저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잘 해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일단 예전 방식이었다면 뭐 스프링 2.5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초창기에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라면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컨트롤러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환경 설정 파일에서 또 이제 등록을 해주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자, 물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스프링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처리가 되는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렇게 번거로운 작업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좀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앞에서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설정 파일에서 설정을 하고 미리 또 뭐 객체를 생성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일단은 먼저 클래스, 자, 그 요청을 받는 컨트롤러 클래스를 먼저 이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이제 내가 이 sign in을 눌렀을 때 이제 스프링으로 요청을 보내죠. 그 요청을 받는 컨트롤러는 무엇이라고 만들 것이냐 하면요. 자, 아무래도 위치는 user.controller로 가셔야 되겠고요. 패키지는, 자, 거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의 컨트롤러를 추가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제 상품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상품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보여지는, 자, 두 개의 컨트롤러를 이미 먼저 만든 바가 있죠. 자, 여기다가 하나의 컨트롤러를 또 추가를 합니다. 자, 바로 로그인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선택하고 new 클래스. 자,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로그인 컨트롤러라고, 자, 이름을 짓도록 하고요. 컨트롤러가 아무래도 이제 뭐 글자야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자, 일단 이렇게 작성하고 finish 먼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로그인 컨트롤러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원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객체가 생성이 돼서 실제 메모리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설정 파일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주고 이런, 그리고 또 그 핸들러 매핑을 통해서 요청이 제대로 이 컨트롤러에게 접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설정도 사실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략하고, 자, 생략하고 바로 여기다가 어쨌든 간에 이것이 컨트롤러의 역할로서, 자, 만약에 이제 사용이 된다 그러면은, 자, 이 안에다가 위에다가는 컨트롤러라고 선언을 해주시든가, 그쵸? 그냥 컨트롤러라고 선언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선언으로도 우리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리퀘스트 매핑 이라고 일단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그 요청에 있어서 공통적인 요청은 여기다가 미리 지정을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요청이 하나라면은. 근데 이제 이 로그인 컨트롤러는 미리 우리가 예상을 하자면은 사실 얘는 로그인만 할 때 쓸 것이 아니거든요. 자, 예전에 여러분들이 스프링 2.5 때 우리가 썼던
컨트롤러 보면은 여러 개의 요청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플 컨트롤러, 예, 심플 컨트롤러라는 걸 아마 쓴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 단어가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지금 어노테이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매번 요청마다 하나의 요청마다 하나의 컨트롤러씩 처리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컨트롤러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요청을 단 하나의 컨트롤러에서 처리하기 위한, 예, 바로 그런 기능으로서 자 우리가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특정 요청을 받는 이제 그런 것을 선언하기보다는 그냥 리퀘스트 매핑이라고만 선언해 주시고 각각의 메서드별로 리퀘스트 매핑해서 각각의 요청을 따로따로 처리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리퀘스트 매핑보다는 이제 컨트롤러라고 선언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어떤 것을 쓰시든지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가장 빨리 일단 우리가 급하게 해야 될 것이 로그인 페이지를 화면에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이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메서드. 자,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오면은요. 자,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자, 이 컨트롤러가 호출될지는 아직 몰라요. 왜? 매핑을 하진 않았으니까. 어쨌든 얘는 컨트롤러에서의 역할을 이제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어노테이션 선언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는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기 위한 메서드를 하나 준비를 해 주시는데, 자, 저는 그 메서드 이름을 public, 리턴 값은 아무래도 결과 페이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모델 앤 뷰를 리턴 하시든가 아니면 별다른 데이터를 같이 전달할 거 아니라면은 그냥 단지 경로만 전달할 거라면은 그냥 단순히 스트링으로 리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해주시고 메서드 이름은 그냥 요청 이름과 동일하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로그인 폼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메서드가 언제 호출이 돼야 됩니까? 이 메서드는 자,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자, 다시 가보면요. 자, 일단 아까 거는 꺼버리고, 자, 일단 필요 없는 거는 좀 잠깐, 예, 화면에서 좀 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include 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요청을 보냈냐면 로그인 폼이라고 하는 요청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 컨트롤러가 실행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컨트롤러에 있는 또 어떤 메서드가 이제 실제로 호출이 돼야 될 것인가,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예, 매핑이 이제 이 메서드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은 리퀘스트 매핑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라고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까? 자, 일단 루트로부터 로그인 폼 액션이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자, 일단 이렇게 작성이 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리턴 해가지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 예, 이미 우리가 파트 1에서 그 뷰 리졸버에 대한 설정을 이미 2개의 뷰 리졸버를 쓸 수 있게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경로를 다 적어주는 것이 아니고, 예, 해당하는 키워드, 예, 핵심 키워드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로그인 폼이라고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론 이것도 좋지만요. 아무래도 이제 파트 2에 들어와서 또 이제 워낙 그동안 또 공백도 좀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또 소스를 또 이제 오랜만에 여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이 또 잘 연결이 되는지 먼저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에러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예, 임의로 널 값을 리턴하고, 자, 이제 여기서 한번 로그 값, 예, 우리가 그 로그 유틸리티를 써서 로그 값을 찍어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지금은 자, 그 실행 여부만 확인해 보면 되니까, 자, 한번 결과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이라는 페이지가 열리는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호출이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크게 우리가 이제 걱정할 건 없거든요. 자,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사인 인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했을 때,
당연히 페이지는 없다고 나와야 되고요. 서버를 한번 다시 껐다가 켜야 될까요? 이거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서버가 다시 재실행이 됐고요. 자, 다시 index.html을 자, 예, 이제 서버가 다 로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또 제가 그 컴퓨터를 다시 한번 또 포맷을 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깐 이 운영체제가 64비트 윈도우 7 64비트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도 기존에 처음에 세팅했던 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는데도 아무 문제 없고요. 뭐 제 환경이 좀 그렇게 약간 바뀌었다는 것 뿐이니까.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찍어 보면요. 자, 결과값이 지금 잘 찍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를 좀 포맷을 해서 환경을 다시 잡다 보니까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좀 약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잠깐 수정하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금 안되는 부분을 살펴보고 왔는데 저도 지금 오래돼서 그런가 굉장히 감이 아주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해야 될 설정들을 다 빼먹고 그냥 되기를 바랬다는 것 자체가 아주 저도 아주 문제가 많은데요. 자, 일단 지금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지금 조금 약간 얽혀 가지고요. 우선은 제가 지금 이게 빌드 자동 빌드가 또 안 돼 있어 가지고 빌드도 안 한 상태에서 이 테이블 이 클래스 자체가 지금 생성이 안 돼서 문제도 생겼고,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리퀘스트 매핑만 해서 될 건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러분들도 왜 저렇게만 하고 되기를 바라지 하고 지금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세상 부끄러워지는데, 자, 일단은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훑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보면은 처음에 탑에서 여러분들 로그인 폼이라는 요청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일단 가장 먼저 이런 요청을 받아서 어떤 컨트롤러에게 자, 그것을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업무를 담당하는 애가 핸들러 매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핸들러 매핑은 심플 URL 핸들러 매핑이라고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플 URL 핸들러에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은 작업이 지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아까 부랴부랴 막 작성을 해 놓았는데,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요 클래스에게 요청을 보내라 라고 하는 자, 그러한 지시를 우리가 전달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심플 URL 핸들러 매핑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먼저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저만 따라오셨던 분들은 또 이것이 빠져 있을 테니까 지금 이 부분을 잘 작성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에는 계속해서 여러 개의 그 URL 핸들러 매핑이 이제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한 줄로 붙여서 쓰기보다는 적절한 이제 주석도 여러분들 달아가시면서 자, 이렇게 좀 띄어쓰기도 좀 해주시는 게 좀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에 관련된 URL 핸들러 매핑은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에 관련된 핸들러 매핑은 이제 여기다가 이어서 작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작성을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 작성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빠진 게 그 다음에 또 빠진 게 뭐죠? 일단 지시는 받았어요. 핸들러 매핑으로부터 자, 요런 요청이 들어오면 이 컨트롤러에게 요청을 보내라 라고 지시는 떨어졌는데, 이 클래스가 자, 실제 우리가 만들어는 놨지만 이 스프링이 얘가 있는 존재를 모르죠. 그리고 사실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하면서 같이 자동으로 실행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 즉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줘야 걔가 실제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인스턴스 생성은 우리가 설정 파일에서 즉 아마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작성을 했었죠.
자, 서블리 컨피그라는 폴더 안에 있는 컨트롤러.xml에다가 여기에 각 컨트롤러의 인스턴스가 생성될 수 있게 자, bin이라는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성했던 거 아마 기억들 나실 겁니다. 자, 바로 이제 여기다가 바로 이제 실제 만들어 놓은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될 수 있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왜 할 필요가 없습니까? 바로 컴포넌트 스캔이라는 걸 달아놨기 때문에 자, 바로 이 컴포넌트 스캔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클래스, 즉 컨트롤러 클래스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미 우리가 파트 1에서 끝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그 혜택을 우리는 파트 2에서 그대로 이어가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그인 컨트롤러에서 또 빠진 부분이 있다라면 바로 이것이 컴포넌트 스캔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게끔 자, 바로 딱지를 하나 달아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컴포넌트라고 하는 딱지를 하나 달아 주셔야 컴포넌트 스캔을 통해서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자, 아이디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뭐 따로 아이디를 만들어 놓은 건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full name, qualified name이라고 해서 이제 전체적인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ser.controller.user login 컨트롤러라고 하는 자, 이렇게 달아주시면 이제 컴포넌트 스캔에 의해서 이제 이 클래스는 자동으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자, 우리가 확인을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다 빼놓고 지금 되기를 바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너무나 아이러니했는데요. 자, 거기다가 또 저는 또 이게 또 새로 이제 운영체제를 깔고 막 이것저것 세팅하다 보니까 전에 빌드 이 부분이 또 빌드 오토매티컬리 해가지고 자동 컴파일을 일단 중지를 시켜놔가지고 따로 컴파일이 안 된 것을 또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여튼 뭔가가 좀 복합적으로 좀 얽혔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 부분을 다 이런 식으로 잘 해결을 하셨다라면은 자, 이제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해봤기 때문에 실행은 잘 될 것입니다만은 또 혹시 뭐 빠뜨린 거 없는지 자,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메인 실행되고 이제 사인 인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물론 당연히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 로그인 폼이 보여지는 거, 로그인 페이지가 보여지는 것까지는 아직 처리를 안 했으니까 자, 이렇게 메시지가 로그인이라는 메시지가 떨어지면 자, 일단 컨트롤러까지는 무사히 잘 진행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로그인 컨트롤러에서 이제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고 자, 이제 실제 결과 페이지가 보여줄 수 있게 이제 바로 리턴 해서 로그인 폼이라고 하는 요것을 리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그냥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니고요. 실제 로그인 폼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자, login.jsp 결국 보여줘야 되는 실제 페이지는 login.jsp가 실제로 보여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또 연결해 주느냐. 이 빌드 오토매티컬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좀 문제인데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이게 막 재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불편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동 컴파일이 되게끔 하시든가 아니면은 직접 수동으로 컴파일을 하게끔 빌드 오토매티컬리 그거를 설정하시는 거는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login.jsp를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또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경로가 자, 2개 폴더를 빠져나오게끔 돼 있죠. 상위 폴더를.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전에 JSP 결과 페이지를 JSP로 보여줄 때에는 안에 굿즈라는 폴더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커먼이라는 폴더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위치에서는 상위 폴더를 2개를 빠져나와야 커먼 폴더를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이렇게 상위 폴더를 2개를 빠져나오게끔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게 아니죠. 여기서는 현재 위치가 하나의 폴더만 빠져나오면 바로 커먼이라는 폴더에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하나를 지워 주셔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는 login.jsp에서는 자, 이렇게 상위 폴더를 하나 빠져나오는 것을 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자, 우리가 리절트 뷰에 대해서도 이미 앞에서 파트 1에서 해봤듯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까 로그인 컨트롤러로 가서 여기에다가 직접 지정을 해주셔도 되죠. 그 페이지를 페이지를 직접 경로와 함께 지정을 해주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따로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방법을 이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본 방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은 폴더도 다르기 때문에 또 그 폴더를 지정하는 부분도 아주 좀 번거롭거든요. 자, 그래서 늘 쓰던 대로, 다시 얘기하면 늘 쓰던 대로 클래시즈라는 폴더 안에, 클래시즈라는 폴더가 여기 있죠. 여기에 프로퍼티즈 안에 만들어 놨죠. 리소스 번들 뷰 리졸버라는, 자, 바로 요런 이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제 이제 그 이름을 매핑, 이제 결과 페이지를 매핑할 수 있는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일단 주석으로 여기 어떤 매핑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써주시고요. 로그인 폼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좀 작성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로그인 이름을 접근할 수 있는 기본 이름은 우리는 로그인 폼이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위에랑 뭐 똑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경로는 로그인 폼 .url.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실제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web-inf 폴더 안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os라는 폴더를 하나, 그러고 보니까 어차피 이 os라고 하는 폴더도, 그러니까 오덴티케이션, 이 폴더를 우리가 따로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어차피 지금 우리가 JSP 안에 굿즈라는 폴더를 만든 이유가 여러 개의 그 결과 페이지를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요걸 하나로 통합해서 묶은 건데, 자, 우리가 os라는 이 폴더를 여기다 따로 또 생뚱맞게 하는 것은 조금, 아마 작성하시는 분들도 왜 그게 여기다가 했을까? 차라리 여기다 같이 모아서 여긴 상품별로 또는 이제 뭐 관리자, 뭐 사용자, 이런 식으로 해서 JSP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서 나가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그 생각으로 한 건데, 지금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os라는 폴더를 JSP 폴더 안으로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라내기 해가지고, 아니면은 드래그 하셔도 되죠. 드래그해서 JSP로 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 사실 그래서 앞에 있던 로그인.jsp가 이게 맞네요. 그러니까 경로가 폴더를 두 개 더 빠져나오게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컨셉으로 생각을 했던 건데 왜 아까 그거를 빼먹었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저도 오래됐나 봅니다. 중간에 너무 공백이 길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낫겠죠. 따로 폴더를 또 여러 개 만들게 되면은 또 괜히 구조만 복잡해지니까 os라는 이 폴더는 JSP 안에다가 같이 몰아서 작성하는 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그래서 다시 리소스 번들 뷰 리졸버로 가셔가지고, 자, 경로는 JSP 폴더 안에 os라는 폴더 안에 로그인.jsp가 이제 실제 사용자에게 보여질 페이지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차피 JSP라는 폴더는 똑같으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리절트 뷰를 설정했던 설정 파일이, 자, 어플리케이션 컨피그 안에 있는 이제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파일이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미 여기서 인터널 리소스 뷰 리졸버도 우리가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 방식으로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근데 이미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외부 별도로 이제 외부 파일을 별도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걸로 자, 우리가 쓰는 것 뿐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보면 이제 다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과연 제대로 매핑이 돼서 로그인 페이지가 보여지느냐, 이제 이게 가장 문제네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페이지가 무사히 잘 열렸고요. 사인 인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는 순간 자, 요렇게 예, 지금 뭐 모양은 요게 조금 아마 요거를 좀 열을 합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예, 지금 요렇게 아니면 요걸 이제 가운데로 예, 옮겨 주시든가. 자, 로그인 페이지가 일단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뭐 디자인이 불만족스러우신 분들은 예, 나름대로 디자인을 좀 잘 예, 한번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저의 디자인은 전혀 내세울 게 없으니까요. 자, 일단은 첫날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간이었죠. 자, 이 두 번째 프로젝트 시작했던 이 로그인 페이지 처음 시작. 자, 이 부분 잘 따라오셨으리라고 믿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시간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회원 가입.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 페이지가 떴으니까 회원 가입을 통해서 이제 회원을 가입시키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